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구간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천장이 불을 번지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국토부는 방음터널과 유사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혀온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암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펠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영원히 사랑하라였다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다른 회사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중국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중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편의 축소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 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상당 수준의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올해 마지막 평일인 오늘 경기와 강원, 충북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져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새해 첫날은 대부분 맑아 해맞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터널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처음 불이 났는데 불길이 터널 지붕으로 옮겨 붙으며 좁은 터널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고 4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의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터널 내부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럭은 폐기물 수집 집게차인데 여기서 난 불이 방음터널 지붕으로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불길도 보이고 그다음에 연기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시커먼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터널 내부에 차량 45대가 갇히면서 34명이 연기를 마셔 총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방음터널 화재는 불길이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니 터널 소재가 문제였는데요. 흔히 아크릴이라고 부르죠. 방음터널이 불에 잘 타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가 터널로 번졌습니다. 선진국에서 방음용으로 쓰는 강화 유리보다 가격이 싼 대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쓴 겁니다. 이어서 윤현지 기자입니다. 방음터널 벽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지고 시커먼 연기도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이번 화재는 방음터널 지붕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터널 안을 가득 메우면서 45대에 달하는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터널 강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붙어 연소 확대되었습니다. 터널 내 화재로 총 45대의 차량이 소실된 상황입니다. 불에 잘 타는 방음터널 지붕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특히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질식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내장재가 불에 타면서 생기는 유독가스가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이 타면은 아주 맹독성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버스나 트럭의 내장재가 불에 타면서 생기는 유독가스가 훨씬 더 위험해요. 방음터널의 폐쇄적인 구조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생존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지역에 있는 카지노 호텔에서도 큰 불이 나 최소 19명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내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실종자와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방독면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방 안으로 진입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밤 11시 반쯤 캄보디아 북서부 포이펫의 그랜드 다이아몬드 시티 호텔 카지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ถึงประมาณสักตีสามประมาณนี้ก็พยายามให้กำลังใจสู้นะมาสู้นะป้าสู้นะอะไรเงี้ยประมาณสักตีสามแกบอกว่าป้าไม่ไหวแล้วป้าไม่ไหวแล้วนะแม่ก็ไม่ไหวแล้วอะไรเงี้ยบอกลูกสาวผมก็นั่งฟังกันอยู่ให้กำลังใจเขาตลอด 12시간 만에 잡힌 불길에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소방당국과 현지 언론 등은 최소 19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은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카지노가 불법인 태국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사람 가운데 일부는 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ตอนนี้เป็นคนไทยครับรายชื่อขึ้นเป็นคนไทยรอตรวจอัตลักษณ์อยู่นะครับแต่ที่มีบัตรบริเวณพวกนี้ก็จะเป็นคนไทยอยู่นะครับ 불은 카지노 쪽에서 가스통이 폭발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1층에서 일어난 불길이 카펫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직 내부 수색이 완료되지 않았고 실종자와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하실 때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 살짝 지났는데요. 눈의 양이 적었지만 추위 속에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2도로 아침 추위는 덜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 새해 첫날에도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해넘이와 해맞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아서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겠고요. 서쪽 지역에서도 낮은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경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고요. 2023년 해가 뜨는 시각도 살펴보시면 독도에서 7시 26분경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울산 간절곶은 7시 31분이 되겠고요. 서울은 7시 47분쯤 개묘년의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끝내 대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3번이나 들어올린 전설이 영면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지구촌 축구팬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향년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펠레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레의 SNS에도 생전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최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던 펠레는 코로나19 감염까지 겹쳐 힘든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40년생 펠레는 축구선수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찌감치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1957년 아르헨티나와의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처음으로 입었고 이때부터 전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16년 259일이라는 나이로 골을 넣어 아직도 브라질 최연소 A매치 득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년 뒤 열린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선 월드컵 최연소 득점, 멀티골, 해트트릭, 우승 등 불멸의 기록을 쓰며 브라질의 첫 월드컵 우승을 안겼습니다.
이후 1962년과 1970년 두 번 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월드컵에서 3차례나 우승을 경험한 선수는 펠레가 유일합니다. 전설의 사망 소식에 병원과 펠레가 오랜 기간 뛰었던 산투스 스타디움 주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일부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했는데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 재무부가 북미 최종 조립을 충족한 차량에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그동안 관련 내용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를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때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제정에 앞장선 조 맨친 상원의원이 그동안 리스 차량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인플레 감축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재무부를 압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The Inflation Reduction Act, the IRA. Those two pieces of legislation are mammoth and unbelievably unprecedented in our country. And what the IRA did was this, simply. 재무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 등 세부 규정을 내년 3월로 연기한 가운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합니다. 한국산 전기차 일부가 다시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새해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상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오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도 이미 중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방역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해외 유입 확진자의 14.2%가 중국발 입국자로 지난달의 13배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출국 빗장을 풀기로 하면서 중국발 입국자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와 중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편의 축소를 비롯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선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결과 2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비행기 탑승 이틀 안에 실시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일본은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中国本土からの渡航者および中国本土に7日以内の渡航歴のある者すべてに入国時検査を実施するということ。 인도와 대만, 필리핀 등도 잇따라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는데 중국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中方始终认为各国防疫措施应当科学适度，对各国公民一视同仁，不应影响正常的人员交往和交流合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어제 우리 군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비한 합동 방공 훈련을 5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실제 도발을 상정해 민가 지역에서 가상 타격을 하는 모의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000만미다. 레이더에 적의 소형 무인기가 잡힌 상황을 가정해 장병들이 사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후 추적해 요격하는 훈련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해 양주시 가남리 일대에서 합동 방공 훈련을 했습니다. 앞서 군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민가 피해를 우려해 목표물을 조준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이런 상황을 상정해 목표물을 모의 타격하는 훈련까지 실시됐습니다. 가남리 비행장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하 지작사, 공작사, 항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적인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할. 합참이 주관해 육해공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 훈련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A-1, 아파치, 코브라 헬기 등 20여 대의 전력 자산이 참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열흘 전에는 택시기사를, 넉 달 전에는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살피면서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연쇄살인범 31살 이기영의 운전면허 사진입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재범 방지 등 공익적 가치도 고려했다며 이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약 4달 간격으로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했는데 경찰은 이 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차량 뒷좌석과 거주하던 집에서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뒷트렁크에 실어서 갖다 버린 거고 혈흔으로 보이는 것은 뒷좌석에서 발견됐고 그게 누구 건지 모르죠. 경찰은 구속된 이기영을 불러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일단 성립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심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고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는 등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경찰관들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치킨집을 차려 일종의 위장 수사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 치킨집이 비밀 경찰서인 셈이었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 비밀 경찰서가 서울 시내 한 중국 음식점으로 둔갑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에서 반체제 인사와 소수 민족을 감시, 자국으로 송환하며 중국 비밀 경찰의 역할을 한다는 폭로가 터져 나온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음식점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내놨을까요? 백길종 기자가 질문하러 가봤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의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의 왕해군 대표. 그간 침묵을 깨고 첫 기자회견을 열며 자신들은 비밀경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在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왕 대표가 중국이 운영하는 화교 지원단체인 OCSC를 운영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OCSC의 주임을 맡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OCSC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경찰과 연결되는 다리라며 비밀 경찰서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한 단체인데 왕 대표는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这些天以来，这些无良媒体对我让我非常气愤。幕后势力
能让媒体集体统一口径。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인데 식당 측은 기자회견 직후 외부 전광판에 친미 세력 대 친중 세력 등의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지점을 내고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와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선착순 100명에게 입장권을 3만 원에 판매하는 유료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왕 대표는 동방명주가 중국 비밀경찰의 거점이란 의혹에 대해선 오는 31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투자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 기억하시죠? 이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재판을 앞두고 도망쳤다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붙잡혔습니다. 무려 48일 동안 숨어있던 겁니다. 누군가 도와줬겠죠? 한범수 기자가 검거 과정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까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1일 팔당대교 근처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김봉현 전 회장이 어제 오후 전격 검거됐습니다. 은신처는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로 김 전 회장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9층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편한 옷차림에 혼자였으며 험한 말을 하는 등 격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오늘부터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전자팔찌를 훼손한 만큼 공용물건 손상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도주 후 동선과 은신처였던 아파트의 소유주 등 조력자를 추궁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김 전 회장의 통신 내역 등을 추적하고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인을 전방위 압박해 김 전 회장의 은신처를 찾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 소속사로부터 응원 미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내놓은 겁니다. 병원 측은 병실과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데 기부금을 쓸 예정이라는데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뜻으로 향후 개선된 병동 일부를 이승기 병동으로 이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승기 씨는 지난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미지급 등의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 측이 이승기 씨에게 50억 원을 입금했고 이승기 씨는 미정산금이라고 입금된 50억 원 중에 소송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사회에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들에게 특별한 새해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금반지인데요. 지난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과거 소련 국가들의 모임인 독립국가연합 지도자 8명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선물한 겁니다. 반지엔 단체의 엠블럼과 함께 러시아 해피 뉴 이어 2023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 9개가 제작됐는데 남은 하나는 푸틴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 왕들에게 반지 9개를 나눠주고 노예로 삼는 대목을 언급하며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렘린궁 측은 그저 새해 선물일 뿐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9번째 반지를 끼고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네요. 흔히 아이스링크는 은반에 비유될 만큼 뽀얗게 펼쳐진 얼음이 특징인데요. 영국의 한 아이스링크는 아니었습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아이들의 발밑으로 펼쳐진 건 다름 아닌 누런 플라스틱 타일인데요. 런던의 한 쇼핑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설치했다는 무료 스케이트장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유유히 미끄러지기보다 뒤뚱뒤뚱 걷기만 하는 모습이죠. 보호자들이 이곳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2012년에도 해당 쇼핑몰이 이런 가짜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 쇼핑몰답다는 반응과 스케이트 날이 플라스틱 타일에 닿는 소리가 너무 웃기다는 댓글 등이 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추억을 쌓으려고 찾았을 어린이 고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입원 중인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2018년 3월 수감된 이후 지난 28일 영시를 기해 사면 복권됐고 자녀 형기 14년과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 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 30초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는 20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온 연말 전투 축제가 있습니다. 하얗게 변한 사람들의 얼굴이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전투를 벌이는 이들의 손에 들린 건 뭘까요? 긴장감이 감도는 전투 현장. 온통 새하얗게 뒤덮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뭔가를 뿌려대는데요. 무시무시한 무기는 바로 밀가루와 계란입니다. 어른들도 아이처럼 신나게 놀며 장난을 치는 모습인데요. 스페인 알리칸테 이비에서 열린 밀가루 싸움 축제 엘 엔파리나치의 현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상대에게 밀가루와 계란을 던지고 폭죽을 쏘며 전쟁 같은 축제 한판을 벌이는데요. 이날 축제에서 쓰인 계란은 무려 10,000개, 밀가루도 600kg이나 사용됐다네요. 러시아 예술가가 2023년 토끼해를 맞아 토끼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각상을 만든 재료가 좀 특이한데요. 이게 뭔지 알게 되면 모두 깜짝 놀랄 것 같네요. 거대하지만 귀여운 얼굴의 토끼 모양 조각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북을 치며 움직이기까지 하는데요. 2023년 토끼해를 기념해 만든 조각상입니다. 놀라운 건 이 토끼는 찰흙이 아닌 거름으로 만들었단 건데요. 거름으로 작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러시아 극동 지역 예술가 미하일 보프소프의 작품입니다. 시베리아의 강추위에 거름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이라는데요. 이 예술가는 지난 12년 동안 12지를 상징하는 동물 조각상을 거름으로 만들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네요. 페루에선 연례 행사로 무속인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내다보는 의식을 갖는데요. 내년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페루의 무속인들이 산 크리스토발 언덕에 모두 모였습니다. 꽃 주변을 돌며 연기를 피우고 하늘에 외치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진에 뱀을 갖다 대며 주문을 외우더니 내년 8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지난해엔 페루의 2022 카타르 월드컵 통과를 예언했지만 페루는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는데요. 이들의 점괘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올해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거란 예언만큼은 딱 들어맞았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40대 여성과 1살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작업을 위해 멈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우종환 기자입니다. 검은 SUV 차량 한 대가 상가 건물에 박혀 있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바닥에 누운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차 안에 있던 다른 부상자도 구조돼 나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물레동에서 68살 A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소로 돌진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A씨 외에 67살 여성과 41살 여성, 그리고 6살과 1살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41살 여성과 1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탑승자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며느리하고 애기 1살짜리는 사고 차량을 치운 현장에는 튕겨나온 아기 카시트를 비롯한 차량 잔해와 함께 아수라장이 된 가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곳 가게 입구에는 제 허리 높이만큼의 높은 계단이 있고 그 앞에는 나무로 된 데크도 설치돼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데크를 부순 채 그대로 계단을 타고 가게 입구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개업소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고속도로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30대 남성의 차량을 뒤따라오는 차량이 덮쳤습니다. 뒤이어 차량 4대가 추가로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중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은 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면 더 내릴까요? 역대급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집을 싸게 파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다주택자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그마저도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만 각종 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세무사 사무소가 말 그대로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A씨. 올해가 일주일 남은 시점 고민 끝에 이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도 쉽지 않은데 낮은 가격에 금매로 팔아봤자 양도세 등 비용을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싶더라도 양도세가 너무 과한 거예요. 제 손에 남는 게 없으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니까. 내년부터 증여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것도 A씨가 증여를 서두른 이유입니다. 우선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높아지고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소 보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그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보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제 증여를 하기 위한 상담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증여 거래 건수는 총 7만 3천여 건. 전체 거래 10건 중 1건이 증여 거래로 역대급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서 0.76% 빠지며 다시 한번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도봉구와 노원구, 은평구를 중심으로 낙폭을 크게 키우며 0.74%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 세종의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올해 큰 실적을 거둔 은행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한 번 들어가면 정년퇴직까지 다닌다는 이른바 철밥통 직장으로 여겨졌지만 은행 서비스가 급격히 디지털화하면서 한꺼번에 2,000명 넘게 은행을 떠날 전망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내년 1월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967년생부터 만 50세인 1972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다음 달 18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9일에서 27일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는데 행원급에서는 갓 40대가 된 1979년생도 포함됐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다음 주쯤 희망퇴직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돼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은 내년 1월 안에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높은 연봉과 복지 수준 때문에 정년퇴직까지 다니는 철밥통 직장으로 여겨졌지만 디지털 전환 바람이 기류를 바꿔놨습니다. 앱 비대면 서비스 이용객이 늘면서 영업 점수를 줄여 인력 효율화를 노려야 하는 은행들의 상황과 인터넷 은행 같은 핀테크 기업 등으로 이직하고 싶어하는 은행원들의 바람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제 자꾸 선택지가 생기니까 많이 나가고 올해 초 희망퇴직 당시 4대 은행에서 1,817명이 퇴직했는데 이번에는 2,000명 넘게 짐을 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소비자들이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은행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겨울이 사라진다. 살을 나는 엄동설화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만 60년 뒤 한반도 남부 지역엔 겨울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요. 최돈희 기자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80%, 4년 뒤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90%, 당시 사용된 인공눈의 비중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눈이 부족해지면서 올해 초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00% 인공눈으로 치러졌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상청이 예측한 우리나라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입니다. 서울은 60년 뒤에 지금보다 7도 가까이 오릅니다. 7도라니 가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넉 달 정도인 여름이 6개월로 늘어나고 반대로 겨울은 지금의 3분의 1로 짧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부 지역을 볼까요? 제주는 여름이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권 도시 대부분은 아예 겨울이 없어집니다. 남부 지역의 겨울이 0일이 된다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겨울이 사라진다라는 커다란 기후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늘어나고 집중호우도 잦아집니다.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 폭염이 4달 가까이 지속되고 열대야도 지금보다 7배나 많아집니다. 제주는 비나 눈이 지금보다 380mm 더 내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됐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겨울이 사라진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실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올해 마지막 출근길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 살짝 지났는데요. 양이 적었지만 추위 속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8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새해 첫날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말 해넘이와 해맞이를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전국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무난하게 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경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고요. 2023년 해가 뜨는 시각도 살펴보시면 독도에서 7시 26분경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울산 간절곶은 7시 31분이 되겠고요. 서울은 7시 47분쯤 개묘년의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쪽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과 밤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7.9도, 안동은 영하 6.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와 광주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마지막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다가오는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첫 월요일 아침 더 희망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